안녕하세요, 입주자 여러분. 목수와 칠쟁이 리포터 김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체크 팀장 이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유는 신규 아파트 입주하시는 입주자분들에게 하자 점검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많은 입주자분들이 함께 점검함으로써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홈체크와 목수와 칠쟁이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홈체크 사전 점검 꿀팁. 오늘 영상 내용의 순서는 사전 점검에 대한 이해와 준비물, 오늘 발견된 하자에 대한 설명과 점검 포인트,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사전 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저랑 같이 한 집을 점검을 하면서 나온 하자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점검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하고 또 마지막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입주자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입주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홈체크에서도 이런 영상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사전 점검 설명회와 같이 강연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오늘 영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사전 점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하자 점검이 사전 점검 때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사전 점검 기간에만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사를 하기 전에만 점검을 꼭 한 번쯤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사전 점검의 그 목적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전 점검은 단어로만 본다면 개개인 계약자들이 그냥 들어가서 입주하기 전에 한 집을 먼저 한번 구경한다,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런 점검이 아니라 내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약된 대로 집이 잘 시공되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또 사전 점검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해와 하자 보증 기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료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릴 거고요. 사전 점검 기간은 대체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사전 방문 행사와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사하시기 전에 입주 지정 기간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체크에서는 사전 방문 행사에는 꼭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전 방문의 행사 때 체크하는 하자들을 중심으로 이 중간에 있었던 약 한 달의 기간이 있었죠. 이 한 달의 기간에 굉장히 많은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뒤에 넘어가서 본사 시스템에서 내려와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것보다 그 사이에 많은 보수가 진행이 되니까 입주 지정 기간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사전 방문 행사 참여하셔서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네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네. 제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네요. 네, 이런 중요한 점검에는 또 어떤 준비물이 있을까요? 네, 준비물들은 포스트잇도 있고, 포스트잇이 안 떨어지도록 테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것도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랑 장갑. 네, 저같이 건장한 성인들도 밖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두 집만 점검을 해도 두통이 올 만큼 신축 현장은 건설 현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점검을 하실 때 이렇게 손으로 단차를 느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점검하실 때 저희가 가구를 작업할 때 못이 뒤로 넘어서 나와 있거나 또는 타카를 제거할 때 타카핀이 제거가 안 된 곳들이 나옵니다. 그런 날붙이들을 손으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장갑까지 꼭 착용하고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준비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이게 준비물들은 저희 업체들은 이제 그런 뭐 줄자, 포스트잇 이런 준비물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요구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점검을 위해서죠. 뭐 열화상 카메라, 수직 수평을 체크하는 레이저 레벨기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는데요. 입주자분들은 체크도 중요하지만 안전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와 장갑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점검하는 경로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집을 이렇게 점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이동, 안방을 갔다가 여기에 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침실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부르니까 또 거기로 이동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적으로 동선을 정해서 하셔야 빠지는 곳 없이 누락 없이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점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준비물도 챙겼으니까 이제 점검을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하러 가시죠. 네. 저희는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외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외부에도 이제 점검하실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점검을 시작하실 때는 계획적으로 하되 현관 이렇게 밖에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현관 밖에서부터 이제 실별로 이렇게 점검을 할 거고요. 네. 제 차근차근 하자들을 살펴보시죠. 네. 네, 현관 밖에서 체크하실 사항들은 가장 먼저 거실에 최근에는 이제 월패드가 설치가 되죠. 이 네. 패드와 초인종 그리고 도어락 이런 제품들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연동되어 있는 제품들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면 펜 도장이랑 이런 방화문 문틀 사이에 작업을 잘 못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막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오염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또 체크를 쭉 해주시고 상단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당 세대에서 발견된 내용은 이제 도어락을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네. 이 도어락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벽과 부딪히지 말라고 도어 하단부에 도어 스토퍼를 설치를 합니다. 네. 도어 스토퍼를 설치를 해서 문을 세게 열거나 해도 파손되지 않도록 네. 하는데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현재 지금 설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현관 내부에서 보셔야 될 게 많이 나온 내용들이 이 방화문 문턱입니다. 방화문 문턱 주변부에 매지가 잘못되거나 너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게 미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당 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물체 보이시죠? 사전에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대로 이제 현관 외부를 마치고 또 현관 안쪽으로 보시죠. 네, 그럴게요. 네. 자,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 봤는데요.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내부에 와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도배지를 먼저 봅니다. 네. 네, 이런 도배지들은 지금 해당 세대는 저기 보수 요청을 하고 지금 다시 작업을 한 상태인데요. 도배지를 볼 때는 이렇게 부착되는 끝부분이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돌출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없는지 심한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도배지 다음에 체크하실 사항이 이 현관 바닥입니다. 네. 이 현관 바닥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비가 오는 날이나 우산을 들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물을 머금지 않는 자재와 틈새가 없이 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걸레바지 같은 것들 연결 부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너무 잘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이 바닥 타일입니다. 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현관에 있는 바닥 타일은 전부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평소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현관에도 이렇게 점검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이 현관 바닥 같은 경우는 저희 홈체크에서는 이제 뭐 이런 장비를 써서 체크를 하긴 하는데 고무망치나 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셔서 두들겨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관 바닥은 압착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들떠 있거나 하면 그 나중에 문제가 하자로 이어지게 되고요. 네. 처음에 1, 2년은 문제가 없겠지만 네.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주저앉거나 물건을 이제 밟았을 때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분을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두들겨 볼 텐데 두들겨 보시면 소리가 다릅니다. 네, 잘 시공된 부위를 두들겼을 때는 꽉 차 있는 소리가 나죠. 네. 그런데 시공이 잘못된 부위들을 두들기면 이렇게 비어 있는 소리가 납니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체크를 해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재시공을 하셔야 돼요. 아, 정말 좋은 팁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복도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아, 복도로 가기 전에 네. 저희가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이 현관 내부에도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 있습니다. 네. 앞에만 볼 게 아니라 네. 이 안쪽에도 이런 안쪽 공간에도 바닥이 뜬 곳이 없는지 네, 이렇게 바닥 타일이 압착되어져서 시공이 되지 않고 떠 있는 곳들이 있다면 바로 체크를 해서 하자 보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용하시다 보면 주저앉거나 타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큼직큼직하게 나온 하나들만 설명을 드리지만 입주자분들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것들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문짝을 열고 닫을 때 부드럽게 닫히는지, 걸림은 없는지, 또 이런 가구르지 문짝 이런 것들에 이제 스크래치는 없는지, 흠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대로 이제 거실로 이동하기 전에 여기 우측 위에 보시면 몰딩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러네요. 이게 떨어져 있죠. 네. 이렇게 마감판이나 이런 데 부착되어 있는 몰딩 제품들은 한 번씩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흔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좀 여기저기 하자들이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대로 이제 뭐 거실로 이동해서 또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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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거실로 오시게 되면 현관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드가 있습니다. 벽에 부착된 이런 패드가 있는데요. 패드들은 이제 뭐 관리실 연결, 방문자 영상, 뭐 난방기기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드를 체크했으면 거실에서는 도배지를 또 체크를 해야겠죠. 네. 도배지는 현관과 비슷하지만 이제 위아래 끝부분에 밀착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접수 되는 사례로는 입주인분들이 정상 시공이 되어 있는 건데 하자 아니냐, 그 이제 접수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도배지가 이제 떠 있다고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지 벽지를 안 쓰고 최근에는 실크 벽지를 사용을 하죠. 네. 네. 실크 벽지는 이렇게 벽면에 떠 있는 게 정상적인 시공 방법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오해하시지 말고 굳이 하트 접수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양 끝 부분을 체크했으면 도배지 이음새 부분들이 연결이 잘 되었는지, 너무 많이 벌어져서 틈새가 잘 보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배지 양 끝 이음새, 세 번째로는 콘센트와 같은 이런 도배지를 재단하는 곳들은 재단이라는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콘센트 주변, 그리고 천장에 있는 등 주변, 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도배지 얘기보다는 이제 샤시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샤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샤시는 최근에 이렇게 손잡이에 잠금 장치가 들어있는 것들이 시공이 되죠. 그런 만큼 손잡이를 당겼을 때 잠금 장치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당기지 않고 열었을 때 열었을 때 잠겨져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열고 닫을 때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열어보시면 안 되고 꼭 창을 끝까지 열어보셔야 됩니다. 아, 또 거기에는 이유가 있나요? 네, 끝까지 열면서 이제
거실의 창은 일반적으로 침실에 있는 창보다 매우 큽니다. 네. 매우 큰 만큼 이 샤시를 처음에 수평에 맞게 시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한쪽이 주저앉아 있거나 수평이 네. 맞지 않을 때는 이 중앙 부분을 지나가면서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걸리는 곳들이 생깁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작은 하자가 아니고 큰 하자로 이제 보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꼭 끝까지 열어보셔서 체크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열고 닫을 때 체크를 하실 사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샤시가 그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고정할 때는 저희가 이제 브라켓들을 가지고 골조 벽면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고정을 하는데요. 이 고정이 잘 안 되면 닫을 때 창틀이 흔들리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배지랑 벌어지고 벽면이랑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 평소에 창문을 닫을 때보다 조금만 더 강하게 닫아서 흔들림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당 세대는 흔들림이 없이 아주 고정이 잘 돼 있죠. 네, 여기 잘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보시면은 이제 흔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닫을 때. 네.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긴장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도배지 체크하실 때는 네, 요 안쪽에 보시면 커튼을 설치할 수 있는 이 커튼 박스가 시공이 되는데 네. 이 커튼 박스 주변부도 마감이 쉽지가 않다 보니 네. 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도배 체크하실 때 세 번째에 있었던 콘센트나 이런 주변부,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커튼 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마상 보시다 보면 계속 또 보이고 하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이거는 뭐 저희 홈체크에서 장비들 여러 가지 들고 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창틀이 네. 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브라켓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브라켓이 들어가는 곳들은 브라켓 때문에 냉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브라켓을 타고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수 부위라고 해서 좀 더 단열을 강하게 정밀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마감을 잘 했는지 체크를 하시려면 이런 열화상 장비를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열의 흐름이 보입니다. 네. 흐름이 보이면서 브라켓 부위들 네. 네, 혹시 냉교 현상이 없는지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네. 또 이외에도 이 브라켓 부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외기와 접한 벽면들에 있는 단열재들도 네. 저희 홈체크에서는 이렇게 뭐 열화상 카메라로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홍보를 했나요? 네. 홍보가 너무 잘 됐어요. 더 설명해 주실 것들이 또 있나요? 네,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네. 지금 위에를 보시면 이제 천정에 우물 천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천정이 안쪽으로는 등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이런 천정 주변 몰딩 주변부에 도배지가 잘 붙지 않고 전체가 이렇게 들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 꼭 보신다고 할 때 벽면이나 이런 데만 보시지 말고 천정도 꼭 한 번씩 보시면서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거실에서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네. 이제 도배지가 벽면에서 살짝 떠 있는 게 정상적인 시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와 같이 이 아트로 같은 경우도 입주민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두들겨 봤을 때 한번 두들겨 보시겠어요? 이렇게 소리가 다르죠. 네. 여기가 조금 더 비어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비어 있는 게 네. 바닥 타일을 시공을 할 때는 압착을 해서 비어 있는 곳이 없게 시공을 하는 게 네. 좋은 시공 방식이지만 벽에 부착을 할 때는 이렇게 떠붙이기 공법으로 해서 비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네. 여기다가 이제 TV를 설치하는 자리가 여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TV 설치를 이쪽에다 하게 되는데 뭐 비어 있어서 고정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네. 이제 이거를 하자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벽걸이 TV를 시공하시는 분들은 네.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떡이라 그럽니다. 떡. 이 떡 붙여 있는 것들 중에 잘 구멍을 찾아서 이 타일이 떨어지지 않게 잘 부착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두들겨 보시고 조금 비어있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네. 접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뭐 거실은 여기까지만 보고 네, 주방으로 저희는-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요. 많은 점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딱 보시기만 해도 많을 것 같죠. 네. 네. 네, 주방은 이제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현관만큼이나 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이런 가구들을 체크하실 때 네. 이 문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짝이 닫을 때 네, 부드럽게 닫히긴 하지만 이렇게 닫았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네. 네, 요 부위에 이제 동그란 원형의 고무로 된 완충제가 있습니다. 네. 스티커가 있는데요. 그런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해야 추후에 사용하시는데 훨씬 편하십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안 돼 있다면 네. 네,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음으로는 지금 냉장고 공간 3부장인데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 가구가 단차가 안 맞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가구의 단면이 보이시죠? 네. 네, 이런 것들도 하자로 체크를 해서 보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좀 밑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찾았죠, 네. 밑으로. 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아,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네. 주방 상판입니다. 네. 이 주방 상판을 보시면 네. 이렇게 큰 하나의 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해당 세대는 위아래로 흔들어도 고정이 잘 돼 있죠. 네. 그런데 고정이 안 돼 있는 집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집을 둘러보실 때 이 상판을 한 번씩 위아래로 흔들어서 아. 고정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측면 부위를 보시면 이 상판을 고정하기 위해서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 네. 실리콘이 다 뜯어지고 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이런 주방 가구들 체크하실 때는 주방의 끝마감들, 네. 네, 마무리 부분들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정말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하고 이제 주방 상판 다음으로는 제가 하부장 얘기를 네네네.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방에 보시면 싱크대 밑에 보일러 분배기가 들어가는데요. 네. 하부장에 분배기 보이시죠? 네. 저길로부터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 보일러 분배기가 겨울철에 가동을 하면 네, 약 39도까지 올라가요. 네. 39도에서 43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쵸. 그런데 아이들이 이 문만 열면 너무 손이 쉽게 가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너무 좀 그런 위험할 만큼. 수도 있겠어요. 좀 네. 위험한 안전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 위험한 만큼 그 앞에 원래 가림막을 설치를 합니다. 아. 근데 해당 세대는 지금 가림막이 설치가 안 돼 있죠. 네, 안 되어 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서 네. 가림막 설치해 주세요. 보일러 분배기 그렇군요. 커버 설치해 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게 빠르게 넘어가지만 네. 당연히 이 모든 가구를 체크하실 때는 파손된 곳은 없는지 스크래치는 없는지는 전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서랍장들도 네. 너무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축들이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개폐가 불량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이 부분이 많습니다. 불량인가요? 지금 닫을 때 닫아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좀 잘 안 맞아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경삽이나 이런 댐퍼들을 조율을 잘 해줘야 부드럽게 닫히고 사용자가 문제가 없는데 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침없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어떻게 체크를 네,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몇 개 하자가 좀 적게 나온다면 네. 하나씩 체크를 하셔도 좋지만 집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다면 네. 이제 가구 업체한테 하자 보서 넘어갈 네. 때부터 전체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구 전체 문자, 조율 분량, 네. 네, 경첩 조율 분량, 개폐 분량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그대로 위로 올려다 보시면 천정에 지금 저희가 이제 철거를 했죠. 그러네요. 네, 이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점검을 했을 때 곰팡이가 쓸어 있었습니다. 이제 누수가 있거나 결로가 있을 때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결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에
이제 곰팡이가 있으면 네. 결로를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주방 천정은 사실 결로랑 거리가 멉니다. 해서 누수라고 의심을 했고 철거를 해서 보니까 지금도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죠. 네, 한 방울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물이 뚝뚝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네. 철거를 하고 네. 지금 원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위에 세대에서 보일러 엑셀 파이프가 살짝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보수 진행 중입니다. 네. 네, 그러니 입주자분들도 벽이나 바닥을 점검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천정에 도배지가 변색된 곳들이 있는지 또는 이제 곰팡이가 있는 곳들이 있는지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와, 됩니다.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주방은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은 발코니로 가볼까요? 네. 네, 이제 발코니로 들어왔는데요. 네. 발코니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보실 게 이 발코니 문에 있는 고무 패킹입니다. 가스켓. 아, 네. 네, 지금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시면 네, 가스켓이 가다가 끊겼죠. 그러네요. 조금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렇죠. 공간이 비어 있죠. 네. 이렇게 된 곳이 없이 완벽하게 시공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네. 그대로 이제 이어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발코니 있는 벽면에 다 이게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도장이 벗겨지거나 이제 뭐 흘러내린 게 보이거나 이렇게 잘못된 곳들이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일러 배관 옆에 가스 배관을 보시면 도장이 위에 이렇게 다 벗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뜯어질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 점검 기간에는 절대 임의로 뜯으시면 안 되고요. 네. 점검만 해야 되니까 이제 체크만 딱 해주시고 제 보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실외기실 겸 발코니잖아요. 여기가 실외기실이 있는 곳들은 이렇게 지금 루버 창이 있어요. 네. 그릴 창. 이 루버 창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루버 창에 이렇게 방충망이 되어 있는데 루버 창을 자연스럽게 열고 닫혀야 되는데 네. 열고 닫을 때 방충망 시공이 잘못돼서 조금 방충망과 걸려서 다 뻑뻑한 그쵸. 느낌이 드는 게 잘못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뭐 수동 개폐이다 보니까 네. 조금 뻑뻑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방충망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해당 세대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네. 방충망이 이제 있는 곳들은 꼭 열고 닫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또 발코니에서 보실 게 네. 아까 전에 현관 바닥 타일에서 보셨듯이 여기도 이제 바닥 타일이 시공이 됩니다. 네. 그러니 두들겨서 떠 있는 곳들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여기 체크 하나 돼 있죠? 네. 소리가 다르죠? 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네. 바닥을 채워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렇군요. 발코니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제 발코니를 봤으니 이제 네. 안방으로 가서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욕실을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안방에서는 이제 방에 들어올 때부터 이 방문을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방문을 했을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겠죠? 네. 네, 이 정도일 때는 괜찮지만 간혹 지나치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경우에 쉽게 보수가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네. 이 정도 흔들리는데 체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방문을 이제 이렇게 열면 방문도 현관문과 똑같이 이제 손잡이가 벽에 부딪혀서 벽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위쪽에 보시면 네, 여기 완충이 설정 되어 돼 있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벽에 부딪히더라도 큰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간혹 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네. 안 돼 있으면 꼭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방문은 여기까지 보고 네. 안방에서만 또 체크해야 되는 그 포인트만 찝겠습니다. 네. 안방에서는 이제 이 안방 발코니 사이에 샤시로 된 문이 시공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샤시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열고 닫을 때 뭐 이렇게 닫으라는 이야기겠죠? 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도면상에는 손잡이 설치가 뭐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의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설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들에도 손잡이는 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 너무 불편하니까 꼭 이야기하셔서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어서 이 샤시문은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샤시가 한쪽이 주저앉거나 해서 수평 수직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 체크하실 때는 사실 저희 홈체크나 이런 전문 업체들은 여기 레이저 보이시죠? 네. 이런 레이저 레벨기를 통해서 수직 수평이나 이제 그 단차를 바닥 수평이나 이런 단차를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쪽 드레스룸까지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수평을 체크를 할 때는 이제 바닥 수평을 체크를 하고요. 네. 바닥이 잘못 시공돼서 단차가 심하진 않은지 또 샤시 체크하실 때는 이렇게 수직을 체크를 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입주자분들도 레이저가 없더라도 이제 최대한 점검을 하려면 일단 이 샤시를 끝에 걸쳐서 닫습니다. 닫으면 이 상태에서 조금 한 3발자국 물러나서 멀리서 보실게요. 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아래와 위쪽은 딱 붙어 있는데 가운데만 뜬 게 보이시죠? 약간 가운데가 좀 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지금 수직이 안 맞는 경우인데 이런 수직 같은 경우도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하자 체크를 하지 않고 오차 범위가 넘어가서 너무 많이 틀어지면 체크를 하는데 위아래는 잘 맞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요 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잡히는 홈. 이 단차가 있음에도 홈이 잘 물린다. 그리고 그래서 바람이 안 들어오겠죠. 잘 물리면. 네. 잘 물린 상태에서 잠금 장치인 크리센트가 잘 잠긴다. 네. 하면은 체크하실 이상이 필요 없는 없어요. 건가요? 그렇죠.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자 체크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하시면 네. 바로 체크를 해서 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게 방 안에서 또 문제점들이 더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체로 안방에는 이제 붙박이 장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이제 이 붙박이 장들을 보실 때는 가구를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뭐 당연히 스크래치도 뭐고 흠집도 보셔야 됩니다만 네. 이 아래쪽에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가구 문짝을 닫았을 때는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입주자분들이 많이 체크를 못 하시고 넘어가는데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실리콘과 바닥이 뜨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니 가구 문짝을 다 열어서 바닥에 실리콘 상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드레스룸에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스크래치 흠집 체크하시면서 이런 문짝 조율 상태, 네. 네,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짝 같은 경우도 닫으면 그냥 닫혀야 되는데 네. 닫히지 않고 걸립니다. 네. 그렇죠. 걸려서 안 닫히죠. 그러네요. 다 이렇게 눌러야 끝까지 닫히죠. 닫혀야 되는데 지금 좀 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도 조율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상단에 보시면 붙박이장 2개가 설치가 되면서 그 사이 연결 부위가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이런 부위들도 원래는 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틈새들이 많이 벌어진 게 안 보이도록 네. 메워주시거나 네. 아니면 틈새가 없게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이제 뭐 드레스룸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은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꼭 마지막에 점검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이 점검 수술을 계획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화장실을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그 구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네. 구배라는 거는 이제 물 빠짐, 물이 잘 빠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물을 욕실에 뿌리시면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의 시간,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야 네. 물이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시자마자 물을 뿌려놓고 다른 곳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마지막에 욕실로 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네.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제 뭐 현관과 똑같이 욕실 같은 경우도 바닥에 이제 압착을 해야 되는 타일이 시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 두들겨 보셔야 되고요. 네. 타일이 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쵸? 네. 소리가 안 떠 있는데 완전히 떠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꼭 요청을 해서 교체를 하셔야 되고 네. 지금 해당 세대는 저희가 물을 뿌려본 결과 네. 물이 아주 잘 빠집니다. 네. 구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허나
타일이 들떠 있는 곳이 있을 때는 들뜬 타일을 교체한 이후에 구배 체크를 다시 한번 꼭 하셔야 됩니다. 아, 체크를 네.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타일을 교체하고 나서는 또 물이 안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욕실에서는 벽면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고정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수건걸이나 이런 세면대, 네. 세면대, 좌변기. 세면대랑 지금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좌변기하고 저 끝에 수건걸이가 네. 현재 지금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아. 이것도 살짝 들어서 보시면 네. 그냥 들리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는 바로 신청을 하셔서 보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도 그렇고 네. 이 안쪽에 보시면 수건거리도 네. 흔들면 흔들립니다. 아, 진짜 네. 아주 튼튼하게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욕조 같은 경우도 체크하실 때 이 네. 바닥 타일과 욕조가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앞판을 살짝 밀어보시면 됩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 고정이 잘 돼 있죠. 네. 네. 기본적인 체크사항으로는 수압, 좌변기 물도 꼭 내려보시고 네. 좌변기 물도 이렇게 한 번씩 이것도 그쵸. 문제점이 수압이 있나요? 너무 약해서 네. 이제 물이 시원하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렇군요. 세면대 같은 경우도 네. 체크해주시고 물론 여기 이제 샤워부스 쪽도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안방에 있는 그 욕실을 가려다가 네. 거기를 말고 지금 고용 욕실로 왔잖아요. 네. 안방 욕실에서는 이제 샤워부스가 시공이 많이 되는데 네. 이 샤워부스가 굉장히 안전과 관련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샤워부스가 혹시 흔들림이 없는지 고정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안방 화장실, 공용 욕실 두 군데 다 지금 해당 세대는 좌변기가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아, 네. 네, 이런 건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화장실에는 더 체크할 점은 없을까요? 굳이 더 체크를 하신다면 네. 이제 해당 세대 바닥을 보시면 문턱이 있습니다. 네. 이 문턱 사이드가 지금 실리콘 코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코팅을 해서 이제 물이 튀더라도 이제 가구로 스며들 가능성이 없도록 아, 코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도 예. 상당히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문 업체 홈체크 팀장님과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이제 점검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많은 입주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이 집은 하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점검한 세대는 네. 하자가 약 62개 가량이 나왔는데요. 네. 하자 개수는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아, 네. 하자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네. 사전 점검 기간이나 이 기간 때는 아직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하는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공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많이 나오는 곳들은 약 150개 이상이 나오니까 네.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이렇게 많은 하자를 발견했는데 이게 다 보수가 될까요? 네, 사실 보수를 하는 몫은 네. 이제 시공사의 몫이지만 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나가고 이제 했을 때 보수를 받는 것들은 건설사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허나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입주자분들은 저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방문 행사 때 기간과 입주 지정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약 30일, 이 30일 기간에 시공사에서는 정말 많은 하자 보수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제 입주 지정 기간에 오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사전 방문 행사 때 꼭 방문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 네. 이게 정말 꿀팁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도배지나 바닥, 찍힌 부분 이런 것들은 다 교체를 해주나요? 아, 예. 그 찍힌 부분들이나 약간의 흠집이 있는 부분들은 네. 이제 도배지가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그 도배지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사실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 바닥 찍힘도 그렇고 그 부분만 이렇게 떼운 방식으로 보수를 해줍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좀 다 교체해줘야 되는 것들은 아니냐 네. 하시면서 일부 입주자분들이 이제 도배지가 조금 찢어져 있으면은
다 교체를 안 해준다더라. 확실하게 사전 기간 때 가서 찢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가서 실제로 도배지를 찢고 파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전 점검 기간에는 절대로 임의로 파손을 하시거나 보양제를 제거하시거나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상황 그대로 점검만 하고 나오셔야 되고 모든 점검 내용은 점검 스티커 부착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사진을 통한 증거 기록을 남기셔야 추후에 분쟁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자분들께 사전 점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더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입주자분들 팁을 드리자면 네. 제가 증거 기록으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으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2장씩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서 한 장을 찍어서 하자 내용이 담기게 찍어주시고 사진만 봐도 이 공간이 어딘지 알 수 있게끔 세 발자국 물러나서 원거리에서 한 장을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거 수집에서가 아니라 시공사에 하자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실 때에 대한 팁인데요. 그 작성을 하실 때는 전문가들처럼 전문 용어를 써서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하실 때 어느 정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증상들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거기서 접수를 받을 때 전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어떤 입주자분은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창틀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는데 거기 포스트를 딱 붙이셔가지고 창틀 사이로 바람이 나풀나풀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하셔도 시공사 매니저분들은 전부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고 분류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런데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데 시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던 아래에 댓글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홈체크 이정욱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박수!